자, 4월의 두 번째 주 경마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마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말을 계속 달고 사는데 솔직히 경마가 쉬운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경마는 이 추리를 하고 마분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경주는 아니고 마필의 컨디션, 기수, 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세우고 마분을 도출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배팅을 해야지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정말 한도 끝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상가가 얘기해주는 번호, 마번 이것만 갖고 배팅을 해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같이 마번을 도출한다는 생각으로 제 방송 그냥 참고용으로 이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구나 하는 정도만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마번과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경마 생활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잡스러운 소리 했고요. 그럼 본격적인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이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싹수가 좋은 그런 마필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혼전 구도로 흘러갈 가망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초반에 과감한 배팅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일단 보여준 모습, 실전의 모습이라든가 또는 조교 모습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전개에 있어서는요, 이 3번마 블랙시대와 외곽에 있는 11번마 히어로 골드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이고 여기에 4번마 캔버스 앤고 그리고 9번마 베스트 마야가 따라붙는 전개 속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다. 그래서 이 마필들이 조금은 인기마가 되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신마 경주에서 인기마 믿기 어렵죠. 자, 일단 3번마 블랙시대 직전 데뷔전이 생각보다 이제 선행 위주의 마필들이 많았던 그런 경주였고요. 1번 게이트에서 에리카 신기수가 어느 정도의 스타트는 끊어냈지만 안에 갇히면서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는데 지난주 에리카 신기수의 기승을 보면 시시홍한테 속았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시시홍보다 에리카 신이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솔직히 시시원 기수나 헤리카 신기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괜찮은 기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서울경마장의 기수들도 조금은 더 긴장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기본기는 탄탄해 보이는 기수입니다. 일단 헤리카 신기수가 3번마 블랙시대를 가지고 저는 선행 경합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히어로 골드가 직전 경주에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지만 마지막 걸음은 좀 무뎌졌던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이제 두 번의 실전을 거치면서 마필이 조금은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고개가 약간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마필의 직진성이 저는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아직은 힘이 덜 차지 않았느냐인데 또 외곽 게이트입니다. 물론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다면 이 신마 경주에서 앞선을 장악하고 갈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그 메리트는 크게 못 느끼고 있고요. 4번마 캔버스 앵고는 최근에 조제로 기수 상당히 좋은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데 뚝심은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을 좀 노려보는 거고 9번마 베스트 마야는 글쎄 지금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데 투하나 핸드 서브의 자마 혈통적 기대치는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과연 송재철 기수가 데뷔전에서 승부를 할 만큼의 마필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5번마 골드시대와 6번마 라운더 파르타입니다. 5번마 골드시대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인데 12월 1일 주행심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 보이지 못하고 능력 미달이 나왔는데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좀 마필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조개 모습을 보면 신마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완성도가 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6번마 라운더 파르타는 뭐 어쨌든 혈통적 기대치입니다. 그리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블랙시대와 11번마 히어로 골드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런 경주는요. 솔직히 아직 습성이 딱 잡혀져 있는 마필들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된다 싶으면 앞선 진행을 할 가망이 높습니다. 저는 그 후보마로 이 5번마 골드 시대가 조금은 빠르게 어쩌면 선행 경합을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마필로 보고 있고 6번마 라운드 파르타가 따라가는 전개가 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5번마 골드시대, 6번마 라운드 파르타, 4번마 캔버스 앤고,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블랙시대. 좀 안게이트 쪽의 마필들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기마 혼전구도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기마라는 게 능력을 동반한 인기마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작용을 하는 게 이 부진마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갈 것이냐인데 일단 보여준 모습으로는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대원 용마가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요. 좀 마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이 4번마 주링 스카이도 조금은 빨리 붙일 가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철호 기수가 기승한 8번마 오송의 별, 이 마필도 되든 안 되든 앞에 붙일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인기마인 이 3번마 솔레어 그리고 5번마 MK 리등이 이 선입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1번 게이트의 아시 장군이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이 9번마 대원 용마 지금 4kg의 부담 중량 증가가 있죠. 직전 경주 이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2위까지 갔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 경주 발빠른 마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외곽에서 문성혁 기수가 이 대원 용마를 가지고 저는 선행을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뒷심입니다. 뒷심이 너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교 모습에서 그런 마필의 변화가 좀 보였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번마 대원 용마는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좀 바닥을 칠 땅을 팔 가망이 좀 높은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이 4번마 주링 스카이가 지금까지 보시면 4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전적을 좀 보이지를 못했는데 이 3월 9일 경주 그 전 경주가 이제 1월 경주였는데 이때의 모습과 3월 9일 직전 경주의 모습에서 저는 분명히 이 마필은 변화가 조금 온 듯한 느낌입니다. 순발력도 좋아졌고요. 나름 근성도 앞선에서 좀 버티는 근성도 좀 보인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변화가 왔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승부 타이밍도 좀 됐다라고 보는 마필. 이 마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마필의 변화가 왔을 때 순발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4번마 주링 스카이가 예상외의 기습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고요. 전개가 만약에 꼬인다면 3번마 솔레어입니다. 이 솔레어라는 마필은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진마 경주에서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올 가망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3번마 솔레어가 좀 앞선을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예상했던 흐름에서 벗어나기 시작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솔레어가 앞선을 나온다면 아무래도 앞선 전개를 해야 될 마필들이 좀 불리해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는 마필이 유리해지는데 그 마필이 바로 1번마 아시장군입니다. 자, 근데 이 아시장군에 속으신 분들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 12월 16일 경주에서 이 아시장군이 인기 거의 꼴찌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바닥권에서 탄력을 보이면서 추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속 배팅을 하는 겁니다. 또 되겠지, 또 되겠지. 근데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근성을 보였습니다. 경마는 기록 경주가 아니죠. 순위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장군 김용군 기수가 계속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죠. 복귀한 이후로 좀 배당말을 가지고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 좀 아쉬움을 좀 남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은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그렇다면 초반에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5번마 MK1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MK1을 복병마로 추천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약에 상황이 이 MK1의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인다 그러면 충마가 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주 경마 또 지지난주 경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현장에 답이 있답니다. 현장에서 좋아 보이는 마필, 이런 마필들을 좀 배당마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5번마 NKL이가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말 겁니다.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 그리고 데뷔 전에서도 역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인기마가 됐었죠.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으니까 뭐 당연히 인기마입니다. 근데 비교적 그래도 좀 편성이 좀 강했던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마필의 중심이 조금은 높은 듯합니다. 근데 수능도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NKL이라는 마필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빠르지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3번마 솔레어가 만약에 기습적인 선행을 가게 되면 5번마 MK1의 전개가 저는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9번마 대원용마가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이 3코너 이후에 대원용마가 걸음이 죽으면서 앞선을 뛸 수 있는 4번마 주링스카이의 버티기, 선입권 따라붙을 3번마 솔레어, 그리고 막판 탄력을 보일 1번마 아시장군, 이 정도가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경합을 할 텐데 과연 MK1가 어느 포지션에서 자리를 잡고 막판 탄력을 노릴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솔레어, 4번마 주링스카이, 1번마 아시장군,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MK1이,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보고 배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충마를 세우던가 마번, 그 막권수를 조금은 줄여야 되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 글쎄요, 이 경주 3경주 뭐 분할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재미있는 경주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혼전 구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경주인데, 뭐 전개를 잡기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2번 게이트에 있는 모쿠슈라가 순발력만큼은 여기에 있는 나온 마필들 중에서는 거의 뭐 압도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에리카 신기수가 어떤 특별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뭐 게이트에 2점도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번마 모쿠슈라가 당연히 선행을 갈 가망이 좀 높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가망이 높습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PNS 날라도 이번 편성이라면 좀 앞선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했는데, 이번 경주 데뷔한 조교 모습이 뭐 조교가 약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러지는 않는데 그렇게까지 뭐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고요. 8번마 피네스 날라가 선행을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2번마 모쿠슈라가 강하게 선행을 노릴 가망이 높기 때문에 8번마 피네스 날라는 전개가 조금 꼬일 가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경제 가장 꾸준한 마필은 이 4번마 예지몽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뭐 강편성을 만나든 약편성을 만나든 딱 자기 걸음만 내는 마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선에 붙여서 앞선에서 싸움을 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3, 4코너 돌아 나오는 지점에서의 이 타이밍 잡는 게 조금은 어려운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니까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는 늘 갖고 있어요. 늘 갖고 있는데 막판 직선주로 해서 힘을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고 그렇다고 이 마필을 제외하자니 어쨌든 착승권엔 꾸준하게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진마 편성에서는 쉽게 지우지도 못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근성 부족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원체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 3, 4코너 돌아가는 지점에서 앞선의 말들이 막 뭉칠 때 이 4번마 예지몽이 어느 정도 좀 휘감기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3, 4코너 휘감기에 성공할 수 있다면 앞선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넘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허팀만 쓰게 되면 직선주로 해서 퍼질 가망이 높은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지몽은 솔직히 배팅을 하고 나서 뭐 아니면 도일 가망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여기에 그 1번 게이트에 있는 테스타로비가 결국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 마필도 좀 앞선에 붙여 뛰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의권 자리만 잘 잡고 갈 수 있다면 막판 탄력으로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지금까지 보면 이 추입 타이밍을 좀 늦게 잡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리나라 경마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을 놓고 배팅한다는 게 상당히 좀 겁납니다. 타이밍만 딱 못 잡아버리면 삐끗해 버리는 거고 아주 능력마라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마필은 아니다 보니까 믿을 거라고는 조재로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뿐이었거든요. 오늘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정지고 그리고 또 임다빈 기수 최근 좋은 모습을 보던 임다빈 기수 또 기승정지입니다. 이 두 기수가 지금 빠져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내일 서울에서 특별 경주가 참 많죠. 대상 경주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마필들이 일요일에 많이 출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 경주는 조금은 맥 빠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경마라는 거는 뭐 몇 두가 출전을 하든 어떤 마필이 출전을 하든 배당은 나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인기권이 좀 밀렸지만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3번마 라운드 클래머하고 7번마 당창남보입니다. 솔직히 이 3번마 라운드 클래머는 이제 라운 시리즈의 마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마필입니다. 뭐 머스크맨의 자막이는 한데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없고 뭐 그렇다고 뒷심이 아주 뭐 막강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걸음은 좀 낼 수 있지 않느냐인데 김선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불안 요소입니다. 이게 앞선을 가는 마필이면은 감량의 이점으로 김선영 기수 괜찮은데 뒤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번 경주는 너무 약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량의 이점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거고요. 7번마 당창남보는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3위까지 올라갔던 마필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 기수의 파워가 상당히 셌었던 경주인데 역시 뭐 마필의 능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이제 김철호 기수가 마필을 상당히 강하게 조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볼 만한 편성이고 뭐 어느 마필이 좋다 나쁘다를 가리기 힘든 경주죠. 인기마라 하더라도 여기에 인기마가 지금 뭐 1번마 테스타로비나 2번마 모쿠슈라
뭐 4번마 예지몽 뭐 요 정도가 지금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뭐 다 해볼 만한 상대들입니다. 그리고 직전에 모쿠슈라와도 한번 좀 같이 뛰었었던 그런 맞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막판에 좀 꾹 참고 가는 경주를 한다면 막판에 한 발은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맞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7번마 당창남보 이제 4살이 된 맞필이고 11번을 뛰어서 아직도 육군이다. 그럼 뭐 능력이 아주 좋다 이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런 맞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최선은 다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모쿠슈라, 4번마 예지몽, 3번마 라운드 클래머, 그리고 북병마로 7번마 당창남보,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선입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1700m 경주 거리들을 뭐 조교사도 그렇고 뭐 아직도 그렇고 많이 좀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m 경주가 상당히 좀 재미없는 경주로 전락을 했는데 좀 아쉽죠. 저는 1700m 경주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요즘 1700m인 좋은 마필들이 거의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산마 6등급의 부진마 중에 뭐 부진마들이 출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고요. 1700m가 이제 스타트 서울 경마장의 주로를 보면 스타트 되자마자 이제 곡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외곽에 있는 선행마들이 앞선의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넘어서려면 초반에 무리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힘한 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1700m를 이렇게 보시면요, 선행마가 없습니다. 선행마가 출전을 하면 상당히 유리한데 선행마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회피하는 경주 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요, 이 1번마 용비천, 3번마 블러드 마운틴, 4번마 에버 더 크라운, 5번마 코스모킹, 6번마 6번만 아니죠. 5번마 코스모킹, 그리고 9번마 퀸 아비게일. 자, 이 마필들이 직전에 1700m에서 한번 자웅을 겨뤘던 마필입니다. 9마필 중에서 5마필이 직전에 경주를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코스모킹이 비인기마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었던 경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블러드 마운틴도 인기마였는데 입상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배당, 이 435배라는 고배당을 만들어준 장본인이 되고 말았던 마필이죠. 자, 결국은 이 3번마 블러드 마운틴과 5번마 코스모킹, 이 두 마필의 어떻게 보면 리턴 매치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좀 애매한 게 1700m인데 전개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블러드 마운틴도 이번 편성이라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5번마 코스모킹은 어쨌든 추입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1700에서 추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번 경주는 경주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이 두 마필이 인기마가 될 거고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조금은 나아 보이는데 저는 제가 보는 복병이 있습니다. 전개의 복병이 있는데 이 9번마 퀸 아비게일입니다. 왜 이 마필을 보냐 하면 선행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 자체가 선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마필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퀸 아비게일이 그냥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나온다면 앞선을 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의 불량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이번엔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휘감고 가면서 좀 편안하게 앞선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버티기도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뭐 능력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마필이죠. 전적이 비교적 있으면서 아직도 6등급에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할 수는 없지만 편성상 상대 비교를 했을 때 그나마 강팀과 좀 강편성한테 좀 싸웠고 어느 정도 좀 싸움이 됐었던 마필이 7번마 썬더갤러퍼입니다. 이 마필 뭐 13번을 나와서 뭐 이렇다 할 성적이 없는 마필이죠. 근데 이런 마필들끼리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저는 썬더갤러퍼가 조교원 모습도 좀 괜찮아 보였고요. 절대 여기서 뭐 블러드 마운틴이나 코스모킹에 절대적으로 밀릴 마필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더갤러퍼가 저는 의외의 배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왜? 인기만은 있고요. 배당은 그 인기만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믿을 수 있느냐예요. 여기서 지금 믿을 마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썬더갤러퍼, 3번마 블러드 마운틴, 5번마 코스모킹,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퀸 아비게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연합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리 잡기 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1200m에서 만약에 이런 전개, 앞선이 뭉치는 전개가 나온다면 결국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한테도 눈길을 좀 줘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마필은 역시 2번마 쓸모입니다. 전적을 보시면 11번을 나와서 2번의 준우승, 3착을 4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뭔가 좀 한 발이 좀 아쉬운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래는 선행 일변도로 뛰던 마필입니다. 데뷔 당시에. 근데 지금은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로 점점 바꿔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이 마필이 뭐 장래 발전이 뭐 기대가 되는 마필이다 뭐 이런 마필은 솔직히 아니지만 현 군에서는 자기 걸음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 쓸모의 전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경주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쓸모를 강하게 본다면 직전에 이 쓸모를 이겼었던 그린비바체 지금 7번 게이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마필도 역시 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그린비바체가 선행을 갔죠. 선행을 가고 원래는 무너지는 그림을 보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끈끈하게 좀 버텨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경주 거리는 더 줄어들었고요. 그 당시 쓸모가 이 그린비바체를 낚아채지를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린비바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는 봐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 경주처럼 그럼 이 그린비바체가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만만치는 않죠.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퍼스트슈, 마음만 먹으면 쓸모도 선행력 좋은 마필이고 3번마 골드베르크도 앞선 붙이는 말, 4번마 스페셜 포스도 역시 빠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는 말은 이 4번마 스페셜 포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좀 졸전을 펼쳤고 그전 경주는 농협회장배 대상 경주였고요. 그전에는 성적이 좋았던 마필이죠. 5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를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 참가, 벌교위수, 라운더 대시, 스마트별, 금악진주 이런 마필들과 싸웠거든요. 이 마필이 만약에 이번 편성에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포스가 지난번에 아쉬움은 남죠.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싸움을 하며 졌다라고 보는데 이번 경주에 조인곤 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저는 절대 뒤에서 놀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 선행 경합을 할 겁니다. 결국은 그린 비바체와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2번마 쓸모가 따라가는 전개, 그리고 3번마 골드베르크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이 3번마 골드베르크는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의 모습을 보시면 근성이 좀 많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추열 기수가 연속해서 지금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좀 감량의 이점도 좀 안고는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좀 강하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모습을 좀 보시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다음번이나 다다음번 정도의 이 골드베르크는 한 번쯤 노려볼 만한 마필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선이 되게 두터운 경주다 보니까 1200m 단거리긴 하지만 추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개로 추입이 가능한 마필이 어느 마필이냐 하면 8번마 비트업, 그리고 10번마 용천지상입니다. 저는 이 비트업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다, 형군에서 그냥 머물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자 54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휴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10번마 용천지상이 계속해서 아쉬움을 남기는 마필입니다. 막판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결국 이 용천지상은요, 전개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선행마들이 이렇게 늘어서는 전개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용천지상이 올라올 시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4번마 스페셜포스, 7번마 그린 비바체, 그리고 2번마 쓸모, 이 3번마 골드베르크가 막 뭉치면서 앞선을 진행할 가망이 높죠. 그러면 옆으로 늘어서는 전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용천지상의 추입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마필 현장에서 체중 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의 체중이 많이 나가는 마필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조교 모습을 보면 조금은 둔탁해 보이는, 그러니까 조교 모습만 놓고 보면 솔직히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 뒷심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전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이 편성 자체를 깰 수 있는 마필이 저는 10번마 용천지상이라고 보고 있고, 이 마필이 만약에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앞선을 가는 7번마 그린 비바체와 4번마 스페셜포스의 선행 경합에 선의권 따라붙을 2번마 쓸모가 언제 추입 타이밍을 잡느냐고요. 막판 10번마 용천지상이 타이밍 잡고 올라올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요. 이 중에서 이 4번마 스페셜 포스 장래 기대치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번 편성에서 가장 능력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스페셜 포스, 2번마 쓸모, 7번마 그린 비바체,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용천지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편성입니다. 간단한 편성인데 뭐 경마가 간단하게 끝나지를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자, 저는 이번 경주는 7번마 페어스카이즈가 선행을 가고요, 2번마 엔딩 파이어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0번마 에이스 군주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번마 엔딩 파이어 좀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제 서수훈 기수가 대선 경주 때문에 올라와 있죠. 서수훈 기수가 타고 있는데 앞선을 가는 마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솔직히 마필의 가격 가치는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현재로는요. 지금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1억 7,800짜리 아주 고가의 마필입니다. 이 안토니오 기수가 이제 계속 기승을 했었던 마필, 그리고 문세영 기수까지도
기승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래 발전 기대치는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데뷔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마필은 잠재력을 언제든지 폭발시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개 자체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요. 자, 페어스카이즈는 솔직히 강자의 면모를 갖췄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뛰는 마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한 마필이고, 자, 에이스 군주는 직전 경주에 아주 무서운 이 추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하고, 최근에 좀 걸음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상승세라는 거를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 마필 10번마 에이스 군주는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주의 그 흐름은 상당히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준 기수가 조금은 빠르게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서 자리 잡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결국은 이제 7번마 페어스카이즈가 선행을 가고 2번마 엔딩 파이어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해서 과연 이 7번과 2번이 날아가는 전개 속에 10번마 에이스 군주가 이 3, 4코너 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붙여갈 수 있느냐고요. 이 자리만, 이 거리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갈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은 좀 보일 수 있는 경주. 자, 이러면 그냥 인기만 선에서 끝나는 재미없는 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혼전 경주가 될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경마라는 게 뭐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의외성, 그리고 이 구도,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구도를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깰 수 있는 마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아니면 돕니다. 이 5번마 아마존킹, 썬더모카신의 자마입니다. 이제 5세가 된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끈끈하게 좀 버텨냈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앞선에 나가기는 하지만 선행을 못 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 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러니까 따라 올라오는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번 경주에 송재철 기수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 페어스카이즈를 빼고는요, 외곽에 있는 뭐 문학 퀄리티 정도, 이 정도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아마존 킹이 더 안게이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7번마 페어스카이즈가 날아갈 때 5번마 아마존 킹이 안쪽에서 그냥 쭉 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버틸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마존 킹이 당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인기는 조금 끌긴 할 테지만 이 인기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저는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아마존 킹을 복병으로 놓을 건데, 인기마들의 배당 자체가 뭐 배팅을 해볼 만한 배당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가능성 있는 복병마를 중심으로 마번을 좀 골라보는 것도 하나의 배팅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엔딩 파이어, 7번마 페어스카이즈, 10번마 에이스 군주,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아마존 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1700m죠. 제가 아까도 설명은 드렸지만, 자, 일단 이번 경주도 그렇게 뭐 좋은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는 아닌데, 그 순발리가 아주 막강한 마필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은 많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제 초반 싸움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샤크텐이라든가 뭐 6번마 파워 에치드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이제 선행을 노릴 가망이 높은데, 문제는 이 8번마 명성축제입니다. 과연 이 8번마 명성축제의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무리를 할 것이냐죠. 무리해서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선입권 자리잡기에 들어갈 것이냐인데, 이 8번마 명성축제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데뷔전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근성으로 뚫고 나오고 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계속 인기마였죠. 계속 인기마였는데 그냥 인기만 잡아먹고 그냥 국산마 5군에 적응하는 정도. 퍼지킹이 우승할 당시에 2착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 3착을 했던 말이 하트케이. 다시 말하면 편성이 이렇게 세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너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명성축제라는 마필이 제가 봤을 땐 형군원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뭐 능력이 뛰어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일단 이번 경주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8마필 뿐이 출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이동화 기수가 강하게 트라이를 한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샤크텐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인데 최근 상승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앞선 전개를 하면서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인데, 1700에 3번 게이트 선행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좋은 위치에 있는 거고요. 이번마 브라운 골드가 직전 경주 이제 약편성을 만났죠. 약편성을 만나서 느닷없는 선행을 가버렸습니다. 이때 편성 자체가 오늘 뭐 이 마필들이 다시 출전하는 경주가 있죠. 그것도 1700인데 이 편성 자체가 원체 약했기 때문에 느닷없이 선행을 가서 헤리카신 기수가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배당이 나왔죠. 복승식에 400배가 넘는 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예상외의 마필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이 브라운 골드가 어느 정도 좀 인기권의 마필이 될 텐데, 직전 경주다운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말하면 중속으로 밀고 나오면서 자리를 내주지 않고 가는 그런 전개를 한다면 이 3번마 샤크텐이나 8번마 명성축제의 전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샤크텐이나 명성축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승을 노리고 나오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면 브라운 골드와의 싸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빠르게 쳐버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브라운 골드 전개가 어그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브라운 골드의 전개가 좋아진다면 인기마 두 마필의 전개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인기마 두 마필의 전개가 좋아진다면 2번마 브라운 골드의 전개는 상당히 어려운 전개가 될 거고, 자, 이런 싸움이 벌어진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말은 7번마 KNT 조원입니다. 5세 거세마죠. 19번을 나와서 준우승 2번, 3착 5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직 우승을 못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보면 발주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발주라면 솔직히 1700m 정상적인 편성에서는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마필입니다. 발주가 안 되기 때문에 1700m에서 발주가 안 되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전개가 엄청나게 불리하죠. 근데 최근에 1700m 제가 설명드렸듯이 순발에 아주 좋은 마필들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KNT 조원 같은 마필들이 선입권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막판 돌아 나오고 3, 4코너 돌아 나와 직선 주로 해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KNT 지원이 1700m 그리고 정상적인 다른 마필들이 나온다면 이 3, 4코너 도는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과 KNT 지원과는 상당한 거리차를 보입니다. 1700m는요. 그러면 이 마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아주 명마가 아닌 이상은 그 벌어진 거리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최근에는 강선 행마가 없는 1700m 경주가 많다 보니까 이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게 3, 4코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임마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KNT 조원도 무시는 못합니다. 자, 아마 4번마 동행 퍼스트가 직전 경주 인기 2위였죠.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어떻게 보면 졸전이었습니다. 폴란비아한테도 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졸전을 펼치면서 아쉬우니까 2주 만에 지금 빠르게 출전을 했는데 이번 경기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기마가 될 가망은 높습니다. 인기마가 될 가망은 높은데 어떻게 보면 딱 근성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고 그냥 착수권 언저리에서 맴돌 가망이 좀 높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인기마긴 하지만 저는 좀 뒤로 돌리려고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도 들어올 마필, 그러니까 우승 후보군은 많이 있는데 믿을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샤크텐, 8번마 명성축제, 7번마 KNT조1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브라운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두 마필 3번마 샤크텐과 명성축제를 강하게 본다면 2번마 브라운골드의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은 거고요. 거꾸로 2번마 브라운골드의 전개를 좋게 본다면 이 인기마의 전개가 어렵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좀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600이죠. 딱 스타트가 이 지점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코너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전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특수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게이트 선행마들이 좋은 자리를 잡을 수는 있는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갇혔을 경우에 답이 없습니다. 이 1600m 경주 거리가. 그래서 보통 보면 이 1600m 경주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요. 안게이트 선행을 갔던 마필들이 이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걸음이 무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어깨 짚고 타는 마필들, 그러니까 선행마가 이렇게 딱 있을 때 2열, 3열 요쪽에서 진행을 하는 마필들 내지는 요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좋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경주에 인기마는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있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가 2번마 럭키바운스인데 1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이 엄청나게 좋은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분명히 좋은데 일단 출주 주기가 길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는 마필.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도 그냥 착수권 언저리에 맴돌았던 마필. 그럼 강하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4번마 원더풀 퍼지는 전개는 좋아 보입니다.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은 좀 있는 마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다 밋밋하죠. 자, 5번마 달맞이는 뭐 제가 좋아하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이고 비교적 강자 틈에서도 자기 걸음은 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이 원더풀 퍼지한테 졌어요. 저는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원더풀 퍼지한테는 이겼어야 되는 마필인데 그리고 조교 모습이 좋았다 나빴다를 막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강하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약하게 봐야 되느냐가 좀 의문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큰 믿음이 없는 인기마 여기에 뭐 승부를 하기는 좀 그렇다. 저는 차라리 이번 경주에 우당탕탕 배당이 나온다면 아예 고배당을 노리고 갈 만한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마필은 7번마 미스터 퀄리티, 9번마 골드나노, 10번마 은빛 돌풍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7번마 미스터 퀄리티는 그냥 선행 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순발력은 제일 앞서 있는 마필. 1600에서 어깨 짚고 선행을 나가서 뒷직선 주로에서 선행을 강탈하고 상코너를 돌게 되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10번마 은빛 돌풍은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이긴 하는데 저는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외의 결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9번마 골드나노는 취입 타이밍이죠. 이 마필이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는 한데 마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성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가 과연 초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요 싸움인데 외곽에서 무리하게 막 초반에 넘어서려는 그림으로 가버리게 되면 힘한배 실패합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3, 4코너를 돌 수 있다면 저는 이번 경주가 막판에 이 직선주로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마필들이 좀 뭉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뚫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세 마필은 일단 배당머로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마필이 과연 5번마 달맞이냐 아니면 아예 엉뚱하게 8번마 새벽밴드냐 여기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번 경주 뭐 경마 인기만만 따라다녀서 답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의외성을 보고 좀 마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은빛 돌풍, 7번마 미스터 퀄리티, 9번마 골드나너,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새벽밴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질 이제 식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분할이 안 됐다면 그나마 좀 재미있는 경주가 될 수도 있었는데 분할이 되면서 8마필끼리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부진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군이 어떻게 보면 한계라고 봐야 되는 그런 마필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뭐 우승하면 또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밀려서 올라가는 마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전개도 오리무중이고 제가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토요일 경마는 내일 경마가 좀 좋은 마필들이 좀 다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별로 좋은 좀 재미있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편성,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보기에는 오늘은 별로 그렇게 재미있는 날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이 구경주, 식경주가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요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서 이 편성에서는 좀 앞서 있다라고 보이는 마필, 그런 마필 위주로 이제 추천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인기마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구경주, 식경주는 혹시 모르겠는데 이 구경주는 크게 손대기는 좀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킹 다이아가 어떻게 보면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은 선행 승부를 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에 발빠른 마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킹 다이아가 좀 발빠르게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펑크레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 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펑크레이지입니다. 이 펑크레이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솔직히 성적이 그렇게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띄워줄 수 있는 마필로 봤었는데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는데 어쨌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휘어감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3, 4코너 지점에서 휘감기를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그런 마필을 이제 시시원 기수가 잘 기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펑크레이지가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바로 뒤에서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3, 4코너 지점에서 좀 휘감기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출발이 문제지만 막판 탄력이 있는 이 1번마 TJ 에너지가 과연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 싸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끼어들 말이 이 6번마 매니 원더풀입니다. 이 마필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복마인데 비교적 이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강편성에 좀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킹다이아가 선행을 갈 때 바로 옆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매니 원더풀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8번마 새로운 빛깔이 직전 경주에 막판 뚝심을 보이면서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를 좀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딱 여기까지가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간단하게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펀크레이지, 6번마 매니 원더풀, 3번마 킹다이아, 그리고 북평마로 1번마 TG 에너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앞경주에서 언급해드렸듯이 이제 9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도 그렇게 믿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닌데 그나마 제가 9경주 설명드릴 때 10경주가 그나마 좀 배팅할 만한 경주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경주는 전개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뭐냐면 1800m 딱 스타트가 되면 1번마 내길의 퀸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럼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말이 3번마 펄포인트나 5번마 비엔토 뭐 이런 마필들이 좀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막판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되면 2번마 화랑투데이 그리고 4번마 드림플레이 이런 마필들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인데 일단 이번 경주도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어느 정도 계속 추천을 했었고 믿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 4번마 드림플레이입니다.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단점은 없잖아 있기는 한데 드림플레이 입장에선 직전 경주가 너무 아쉬웠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그냥 졸전을 펼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착차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 드림플레이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이 드림플레이라는 마필은 1700m 경주 거리에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막판 뚝심을 갖고 들어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전개는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 저는 4번마 드림플레이가 막판에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근성을 갖고 막판에 붙일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앞선으로 뛸 1번마 내길의 퀸이 버티기냐 아니면 3번마 폴포인트가 선의권에서 빠르게 1번마 내길의 퀸을 넘어서는 전개로 해서 막판 싸움을 할 것이냐 그리고 드림플레이가 추입을 할 때 화랑투데이가 과연 그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인 능력에 있어서 화랑투데이가 그래도 그나마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원체 거구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지금 57이 됐다라는 게 마체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추임마라는 거죠. 추임마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상당한 좀 불안 요소입니다. 자, 결국 저는 안게이트에 있는 마필, 이 네 마필의 승부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드림플레이, 3번마 폴포인트, 1번마 내길의 퀸,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화랑투데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서울 경마 11개 경주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 가장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도 역시 난타전이 예상되는 경주고요. 혼전 구도의 경주입니다. 어 입상 가능마가 다수 포진한 그런 경주고, 그런 마필들이 각각의 단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가 딱 스타트가 되면요, 아마 안게이트에 있는 이 2번마 자이언트 킬링, 그리고 7번마 용비서울, 9번마 군 리센 등이 좀 앞선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2번마 자이언트 킬링이 과연 어느 정도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뺄 수 있느냐고요. 저의 최대 관심은 9번마 굿리센입니다. 굿리센이 만약에 초반에 좀 강하게 앞선으로 치고 나오게 된다면 저는 굿리센의 전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직전에 국산마 4군 고별전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올라온 마필인데, 이 마필은 원래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데뷔 당시에는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뭐 잦은 병치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출주 주기도 좀 불규칙해졌고 상당히 좀 고전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 마필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승군전이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고 게이트도 외곽, 거기에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포진을 하고는 있는데, 시시원 기수가 외곽에서 그냥 휘어감고 나오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직전의 모습이라면 굿리센이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특히나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인기마들이 부담 중량이 다 높습니다. 그 점 때문에 굿리센이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리버태양이 최근에 상당히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량의 이점도 좋고 빅투아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근데 국산마 4군하고 국산마 3군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굿리센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 굿리센은 마필의 발전 기대치가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고전을 하다가 직전에 살아나는 모습에 아직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 이렇게 보여지는데, 리버태양은 바닥권의 마필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연투를 하면서 이제 인기권의 마필, 그리고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마필이 나옵니다. 3번마 한강보스, 6번마 특급대로, 8번마 배다리 왕자. 자, 3번마 한강보스는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58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담 중량이 문제고, 6번마 특급대로는 최근 두 경주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막판 근성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마체가 좀 작다라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성은 막강한 마필, 거기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제가 제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은 역시 8번마 배다리 왕자입니다. 어쨌든 이 마필도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요. 다만 이 송재철 기수가 과연 자리 잡기 싸움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다리 왕자라는 마필은 3, 4코너를 딱 도우는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뭉쳐 있을 때 요 바로 뒤에는 붙여 있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좀 막 초반에 앞선의 마필과 거리를 두게 되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3, 4코너 도는 시점에서 앞선의 마필들과 어느 정도 붙어 뛴다면 외곽으로 꺾으면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뚫렸다 싶으면, 다시 말해서 진로만 확보가 되면 더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제가 뭐 계속 추천을 했었던 마필이기도 하지만 이 8번마 배다리 왕자가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좀 강자 틈을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국 송재철 기수가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번 경주는 제가 평소에 좀 눈여겨봤던 맛빌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추천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맛빌들 위주로 지금 배팅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이번마 자이언트 킬링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번 경주 추천 안 할 거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글쎄요, 뭐 이 말 저 말을 다 봐서는 배팅 자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8번마 배다리 왕자, 6번마 특급대로, 3번마 한강보스,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굿니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